안녕하십니까, 정진남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진양에 대해서 우리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유진양의 진로 문제가 어떤 것이 좋으냐, 인문계 가는 것이 좋으냐, 예술고등학교 가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노래는 예고 진학할 필요가 없다. 악기나 뭐 작곡이나 이런 특별 분야 같으면은 숙련을 필요하는 거니까 예고가 필요하겠지만은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성악 가수 같은 경우도 물론 예고를 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 유진양 같은 경우는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는 갈 필요가 없다. 여태까지 우리가 유진양 노래를 듣고 판단을 해왔던 많은 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노래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 무대에 올려지는 준비된 노래를 보고 하나하나 아무리 뜯어봐도 부족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유진양은 예술고등학교 갈 필요가 없다. 이 트롯이라는 것은, 대중가요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자기가 행동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노래에 담아서 쏟아내는 것이 바로 트롯이고 대중가요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주면은 최고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트롯을 부른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욕해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정도 아닌 어떻게 만들어지고 흉내내고 모방해서 내는 소리라, 아직 목소리도 사춘기를 지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잘한다고 박수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아니다. 물론 이쁘고 귀엽고 한 모습은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미래가 있다까지는 칭찬해 줄 필요가 있지만은 참 잘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진양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사실 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저음, 저음이 아닌 저음보다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같은 경우에는 고음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음보다 저음이 더 어렵다고. 고음은 가성이나 써도 되고 또 진성을 쓰는 방법을 알면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저음은 아무리 그래도 연습이 안 되고 또 탁월한 어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음 초고음 쪽은 유진양에게 그냥 힘을 빼고 호흡을 이용해서 툭 던지면은 저 밑에까지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다. 그 방법도 유진양은 하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가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오히려 스스로 경험하고 하는 것이 더 노래에 도움이 된다. 유진양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여러분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소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현주의 목소리의 신비라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에밀레종 그 타종했을 때 에메레메레메레메레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그 소리가 끝이 났는데도 계속 귓전에 들려오는 듯한 신비로움. 그래서 제가 유진양의 목소리가 바로 에밀레종과 같은 목소리의 신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끝이 났는데 계속 귓전에는 들리는 듯한 그러한 여운을 남겨주는 목소리가 바로 유진양의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역대 우리 이미자 선생님이 바로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미자 선생님 다음으로 유진양이 그 신비로운 목소리를 이어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는 누구든지 흉내 못 내고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타고난 목소리라야 된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예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오디션 참가 여부. 이 오디션 참가 여부는 지난번에 유진양이 경북일보 인터뷰에서 향후 오디션 참가는 하지 않겠다. 그 말을 뒤집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유진양이 지난번 경연을 통하면서 던져줬던 메시지. 목표가 미스트롯2였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회를 많이 배웠다. 또 노래를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유진양 그렇게 하면 돼. 노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유진양이 앞에 있으면 제가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유진양 노래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게 노래가 아니고 유진양이 생각했듯이 노래는 그냥 부르면 되고 하면 되는 거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삶의 여정을 담아서 노래에 담아서 쏟아내는 것이 대중가요니까. 그 말이 유진양이 했던 노래는 그냥 부르면 되는 것이 100번 정답이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유진양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경연 때 노래가 좋아 또 편의중계 왕중왕전까지 거치면서 또 미스트롯2까지 이 세 가지 경연을 해변가요제는 빼고 세 가지를 경연을 거쳐 오면서 유진양이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유진양이 4번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어머니의 고생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울었던 눈물. 그러니까 엄마는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노래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미안하고 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신곡을 받아가지고 그 신곡 연습하는 가운데 윤명선 작곡가 외모는 완전 힙합 스타일의 모자들 쓰고 외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윤명선 작곡가 선생님은 유진양에게 조금 맞지 않았지 않았나. 그 윤명선 작곡가 선생님이 트롯이나 이런 쪽의 작곡은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때 레슨하는 과정에서 한번 두 손을 얼굴을 감싸면서 한번 울은 적을 보았고 그 다음에 시상 마지막 왕중왕전에서 상을 받으면서 눈물을 한번 흘렸고 그때 작곡가 그 박토벤 선생님하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우니까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아이고 이쁘다 노래는 그렇게 노래 잘했어 울지마 이렇게 예쁘게 칭찬해주는 그러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못해도 요것만 조금만 고치면 앞으로 멋진 가수가 될 거야. 왜 이렇게 못해주느냐 말이죠. 그 악마의 심사평을 한 박선주 같은 그 괴물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다음에 내일은 국민 가수도 거기 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계속 제가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자, 그래서 유진양 이 경연을 거치면서 유진양 참 그 미투의 또 박선주의 그 괴물 같은 심사평으로 인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4번의 눈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또 물론 흘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양 이 정도면 됐다. 많이 배웠다. 나 혼자 해도 이제 할 수 있어.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진양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노래가 목적인 가수이기 때문에 오디션 참가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만약에 돈이 목적이면 계속 참가해야죠. 그런 가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전까지는 큰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여태 봐왔던 가수가 모두 그렇습니다. 활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최고의 출연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면 많은 무대 설 때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유진양이 대학교 앞으로 6, 7년 뒤면은 유진양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이 지금은 가장 성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양은 오디션 참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많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 3번째, 기획사와 관련된 문제. 여러분 어떻게
많은 팬들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윤희양 기획사를 빨리 이렇게 찾아야 돼, 해야 돼. 많은 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진학하고 난 뒤에 그때 천천히 고민을 해도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희양 고등학교 진학은 서울로 가는 것이 참 좋겠다. 거기 가서 많은 넓은 광장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서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엄밀히 부모님과 함께 심사숙고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찐팬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번에 있었던 임영웅 가수의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 뒤에 얘기가 바로 조직되고 기획된 조직적으로 제보가 된 내용이다. 보면은 어떤 한 메시지를 올린 그 유튜버가 올렸는데 우리는 삭제를 해줬는데 그게 어느샌가 벌써 먼저 퍼져가 있는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획사 간의 어떤 대립적인 문제. 반드시 그 뒤에는 이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봤을 때 탑6 중에 어떤 그러한 문제를 유발했던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한 80%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획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수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획사만큼은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최고로 신중하고 엄격하고 세밀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획사 문제라는 것. 여러분 공감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실력은 이미 검증된 가수니까 언제든지 발만 내디디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6, 7년 뒤를 생각하고 고등학교 가서 천천히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유진양의 혹시 뭐 친척이나 되시는 분들이 혹시 저 방송을 봐주신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리해서 한번 드려봐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